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윤석열 총장의 채널A 기자와 오른팔 지키기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소설 하나 써드렸잖아요. 윤석열이 MB를 지키기 위해서 이 한명숙 공작 사건을 온몸으로 막는 것은 아닐까라는 허무맹랑한 소설을 한번 써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소설이 아니야.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이 검언유착 채널A의 이동재 기자와 자신의 오른팔인 한동훈 이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속이 너무 보여서 정말 모양도 빠지고 폼도 안 나고 이거 어찌 보면 진짜 창피한 이런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민주당 황희석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이동재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믿지 못하겠다며 그 변호사를 통해서 전문수사자문단 회의에 회부해달라고 하자 이것을 윤석열 총장이 곧바로 수용했다는데 한마디로 이동재와 한동훈을 보호하고 진실을 덮기 위한 윤석열 총장의 꼼수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윤석열 총장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지침을 주면 거의 그대로 관철될 정도로 얼마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이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만약 지금 진행되는 수사에 대한 이동재의 불만을 고려할 것이라면 검찰이 항상 내세우는 것처럼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해도 충분하다. 아울러 수사의 대상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 검사장과 그에 결탁한 기자가 관계된 이상 대검은 이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애시당초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제지했을 때부터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들어갔었더라면 좋았을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는 것이 맞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을 지휘하거나 여하한 방법으로 관여하지 않도록 지휘를 해야 한다. 윤 총장이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윤 총장 본인의 수사 방해 행위를 포함해서 이 사건은 특별검사나 기타 특단의 방법에 맡길 수밖에 없다. 자, 열린민주당 황희석 님이 정말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채널A의 이동재 유시민에게 없는 죄를 만들려고 했었던 바로 그 사람. 사실 이 채널A의 이동재라는 기자는 그냥 검찰의 끈앞풀, 수행원 이 정도 될 겁니다. 물론 서로의 뜻이 맞아서 그렇게 움직이긴 했겠죠. 아무런 죄가 없는 유시민과 신라젠을 엮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런 공작을 펴려다가 딱 걸린 거죠. 이동재라는 이 기자 뒤에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오른팔이었다가 최근 인사로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는 검사장이죠. 자, 한동훈의 지시로 이동재 기자가 움직였다. 이런 정황은 좀 나와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한동훈은 단독으로 움직인 것일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유시민이 너무 미워서 한동훈이 스스로 움직인 것인가? 아니면 한동훈이 그렇게 충성을 다해 모시고 있는 윤석열이 연루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이동재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을 믿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전문수사자문단 회의에 회부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변호사들이. 그러자 윤석열 총장은 오케이 하고 바로 받아줍니다. 왜 받아줬느냐? 이동재와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실을 덮기 위해서, 수사를 부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받아준 것이다. 이 황희성님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소설로 보이진 않아요. 왜냐? 전문수사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지침을 주면 거의 그대로 관철된다. 그렇게 총장이 영향력을 아주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전문수사자문단이라는 거죠.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의 영향력이 100% 전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동재 기자는 윤석열에게 SOS를 친 것이고, 윤석열은 그걸 받아준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을 확실하게 다 장악하고 있다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중앙지검 모두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질 않죠. 거기다 이제 윤석열의 말로가 슬슬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통제할 수 없는 검사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의 이 비리, 범죄 행위, 이게 고스란히 드러날 확률이 있으니 이동재, 한동훈, 윤석열, 이 팀이 다시 똘똘 뭉쳐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보자, 뭐 이런 작전을 세운 것이다. 검찰에서 누명을 씌우는 이 프로세스, 이게 한명숙 누명 사건에서도 나타났고 유시민 누명 미수 사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을 해요. 이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추가로 더 털면 더 많은 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약점으로 잡아서 기소하지 않는 힘을 이용하는 거죠. 추가적인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협조하면 이 일은 기소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의 형량에 대해서도 좋게 편의를 봐주겠다. 이렇게 딜이 가능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한다. 이게 검찰이 자주 써먹는 누명 씌우기 프로세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동재 채널A의 기자, 이 채널A 기자는 선민의식에 쩔어있는,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선민의식, 선택받은 사람이다. 남들을 아래로 내려보는 사람들이죠. 대한민국 검찰, 기자 집단들. 자, 대한민국 언론을 보시면요, 아직도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아요. 위에서 아래로 우리를 내려다보죠. 진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 들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아주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곳이 바로 기자 집단이고요. 자신들의 막강한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범죄자들을 풀어주거나 할 수 있는 이 검찰 집단의 선민의식도 대단합니다. 검사 동일체, 조폭들이나 쓸만한 단어를 검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스럽게 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검사 집단의 검찰에 대한 자부심, 뭐 이런 게 녹아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저급한 선민의식이 그 기저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린 니들하고 달라. 재벌 2세 3세들 보면은 그런 행태들이 나오죠. 예전에 조선일보 손녀인가요?
뭐 기사한테 막 막말하고 쌍욕하고 꼬맹이가 이랬던 거. 그런 애들이 다 선민의식에 쩔어 있어서 그래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똑같은 인간으로 보질 않아요. 지금 이동재와 한동훈 얘네들이 하려고 했다가 딱 걸린 유시민 이사장 누명 씌우기 미수 사건은요, 바로 그 저열한 선민의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은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도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앉아있기 때문에 저 선민의식에 쩔어있는 이동재 기자는 자신은 풀려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급낮은 것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는데 고작 채널A에 기자 나부랭이 자격 하나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자, 저런 선민의식에 쩔어있는 기자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자기보다 센 사람한테는 완전히 숙입니다. 끝도 없이 숙이죠.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이 친일파가 되고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인 거예요. 얘네들의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나보다 센 사람 밑에는 확실하게 숙이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밟아버리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아주 저급한 인간들이죠. 한동훈, 이동재, 윤석열, 똑같은 부류의 인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는 좀 움직여야지 돼요. 움직일 듯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박병석 국회의장처럼 아예 대놓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아요. 추미애 장관이 뭔가 생각이 있지 않을까,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뭐 요런 생각이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미애 장관이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죠.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때가 올 것이다. 이건 아마 우리가 모르는 어떤 타이밍이 존재할 것 같다. 요거는 제가 추미애 장관에 대한 신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움직일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섣불리 움직이면 완전히 다 뿌리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타이밍을 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면 추미애 장관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때 이 선민의식에 쩔어있는 아주 저급한 인간들, 저열한 인간들 싹 다 뿌리 뽑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윤석열이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또 뻔히 보이는 정말 모양도 빠지고 창피할 정도의 이런 수를 그냥 덥석 받아줍니다. 이게 보통 뻔뻔하지 않으면 이걸 잘 못 받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쿠션으로 뭔가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지, 이렇게 대놓고 손을 내밀어 주는 건 이거는 웬만큼 뻔뻔하지 않으면 못하는 건데, 이건 그만큼 윤석열도 급하다는 반증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저급한 인간들의 처참한 말로가 드러나게 될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고 지켜봅시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